이제 수식어구 수업이 들어갈 텐데요. 문장의 성분에는 여러분 복습 잠깐 하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보어, 수식어구 이렇게 5가지가 문장의 성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누자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와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있고요. 자, 이제 문장 성분의 마지막인 수식어구에 들어갈 텐데요. 수식어구가 문법 교재에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교재만 가지고 수식어구를 이해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너무 어렵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많이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식어구라는 것은 여러분, 항상 문법 용어는요, 이 말 안에 힌트가 있어요. 어차피 뭔가를 전달하려고 쓰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용어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수식해준다는 거죠. 이 아이는. 수식을 한다는 거죠. 수식을 한다는 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뭔가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꾸며주는, 내가 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의 대상이 되는 어떤 존재가 있는 게 바로 이 수식어들이에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수식어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같은 이런 언어적 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얘는 남을 꾸며주려고 존재하는 애니까. 그쵸? 그래서요, 주로 어디에, 학교에, 9시에 버스를 타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수식어가 있고 수식어구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문법에서는 여러분 구, 절 이런 단어도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구라는 것은 되게 쉬워요, 여러분. 아주 쉽게 말을 하자면요. 여기 문장에 보시면은, 자, 얘를 문장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요, 주어와 동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 you, 탐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단어와 단어가 만났는데 어떤 하나의 의미를 이뤄요. 그 부분을 구라고 말을 하는데요. you, 탐이 구 이렇게 같이 너를 탐이라고. 구도 무조건 다 구는 아니고 구가 성립되는 조건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로 된 문장의 형태가 절이다. 절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한다. 근데 구라는 개념은 주어나 동사로 이루어진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와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의미 단위로 전달이 되는 게 구다. 주어 동사가 아니다. 그렇게 일단 개념을 먼저 잡고 가실게요. 자, 그래서 수식어라는 거는 여러분 한 개의 단어가 남을 수식하는 게 수식어고요. 여러 개의 단어가 모여서 남을 수식하는 걸 수식어구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중학생 친구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어 플러스 동사인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은 뭐라고 했죠? 네, 절이라고 했어요. 절이 아닌 단어들이 2개 이상이 모여가지고요. 그냥 마구잡이로 모여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의 어떤 단위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수식어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가 뭐였죠?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는 형용사였어요. 그래서 형용사구,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가 하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부사라는 품사가 어떤 거를 수식해 준다고 그랬죠? 부사는 같은 부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 문장 전체 이렇게 수식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장의 성분을 공부하시려면 먼저 품사의 형태를 정확히 숙지를 해야 문장의 성분 공부가 사실 가능하기는 해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강의는 학습의 흐름에 따라서 먼저 알고 가야 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설명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수식어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자, 수식어구는요, 여러분 전명구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 아주 쉬워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만나서 이루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자,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went to the theater on Saturday 라는 문장이 있어요. They, 그들은 주인공, 문장 성분 주어죠. 그들이 한 동작, 행동은 갔다, 동사, 일반 동사예요. 자, 근데 어디로 갔냐면요. To the theater, 극장이라는 명사죠. 그쵸? 명사죠. 극장으로 갔습니다. 언제 갔나요? On Saturday. 토요일에 갔어요. 자, 토요일 명사예요. 그쵸? 토요일 이름이에요. 그쵸? 제가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의 위치, 시간, 장소, 수단 등을 설명해 주는 거는 전치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극장으로 토요일에, 이 부분이 바로 명사의 방향, 명사의 시간적인 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예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예요. 전명구가 뭐냐?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의미를 가져. 근데 주어 동사는 아니야. 주어 동사는 절이거든. 얘는 구야. 왜냐면은 단어들이 모여서, 주어 동사가 없는 단어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어. 이게 바로 전치사 명사 전명구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 단위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To the theater, 극장으로 라는 하나의 의미가 되죠. 영화관으로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요. On Saturday, 토요일에 하나의 의미 덩어리가 돼요. 그쵸? 이게 바로 전명구고요. 자, 그러면 이 전명구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남을 수식해주는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연 뭘 수식하는지 살펴볼까요? 극장으로 갔다. 일요일에 갔다. 결국 둘 다 갔다라는 이 동사, 동작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극장으로 라는 개념은요, 시간일까요? 장소일까요? 장소죠. 토요일에 라는 개념은 시간일까요? 장소일까요? 시간을 나타내죠. 지금 극장에 갔다, 토요일에 갔다는 전부 다 went라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여러분 뭐였죠? 동사를 꾸며주는 거는 부사,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가 부사를 꾸며줬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부사구가 되겠네요. 이렇게 부사구로 정리가 됩니다. 왜요? 동사 꾸며줬거든요. 문장 성분에는 반드시 문장의 품사가 기본이 돼야 되고요. 사실상 문장의 품사는 정말 모든 문법의 아주 기초사항이에요. 문법의 공부 학습이 깊어지고 언어 학습이 깊어질수록 기초가 잘 다져져 있어야만 빠르게 올라가고, 그리고 점점 문법이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부분들이 문법의 뿌리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는요, 수식어구예요. 근데 그 수식어구가요, 누구를 수식해줘요. 부사를 수식하면요, 부사구가 돼요. 왜냐하면 같은 부사끼리 수식해주거든요. 그리고 부사구에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고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있어요. 수식어구가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면요, 우리는 그것을 부사구라고 불러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을 따라오시면서 이해를 하려고 해주시면은 훨씬 나아질 거예요. 자, 수식어구가 그래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to와 on이 전치사였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는요, 이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구라고도 불러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전명구, 그리고 전치사니까 전치사구, 그리고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수식어구. 결국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전명구, 수식어구, 전치사구. 외우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의 뜻을 이해를 하세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남을 수식해주는 애. 그리고 전치사가 들어있으니까 전치사구.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부사구 역할 끝났고요. 형용사구는 명사를 수식해주죠. 문장 한번 볼게요. There was a girl reading a book in the garden. 문장 앞에 대열은 아무런 뜻이 없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 이런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 앞에 문장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뜻도 없고요. 해석도 없고요. 주어도 아니고요. 그냥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대열로 시작하는 패턴의 문장의 주어는 어디에 있냐? 비동사의 뒤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의문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침표로 끝나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는 아주 독특한 경우예요. 자, 주어가 동사했다 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There was a girl. 한 명의 소녀가 있었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비동사. 근데 이 소녀가 뭘 하고 있었냐면요. Reading a book. 책을 읽고 있는 한 명의 소녀였던 거죠. 어디서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 이 부분 수식어구 한번 분석해 볼게요. 한 권의 책 이름 명사. 정원 garden 이름 명사. 그쵸? 정원에서 명사 앞에 쓰여서 명사의 시간, 위치, 장소 등을 구체화시켜주는 단어. 전치사에 해당합니다. A book, 한 권의 책인데요. 한 권의 책을 읽고 있는 그 소녀예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소녀? 달리는 소녀, 말하는 소녀, 공부하는 소녀, 책 읽는 소녀. 명사는 여러분 품사고요. 주어라고 말을 하는 건 문장의 성분이에요. 헷갈리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명사인 소녀, a girl을 꾸며주는 말은요. 책을 읽고 있는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명사라는 품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책 읽는 소녀가요. 책 한 권을 읽는 소녀, 책 한 권을 이렇게 말이 길어졌어요. 단어와 단어들이 여러 개, 3개씩이나 만나가지고 이 a girl이라는 하나의 명사를 수식해줘요. 이거는 단어가 아니라 구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형용사 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형용사 구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뒷부분 살펴볼게요. 자, 그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구가 나왔고요. 만약에 there was a girl reading 하면은 읽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 뭘 읽는지 몰라요. 그냥 읽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어 라고 한다면 이 reading이 읽고 있는 소녀니까 이 reading은 형용사라는 단어 한 개겠죠. 그때는 이 reading은 구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형용사가 하나 나오는 단어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선 지금 형용사, 책 한 권을 읽고 있는 이렇게 말이 형용사 부분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거죠. 형용사 구 이렇게 구죠. 그쵸? 그래서 이 소녀가 책을 읽고 있는 장소는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 라는 장소가 나왔죠. 여러분 여기 보이네요. 정원에서 한 소녀가 있었어. 정원에 있었어. 장소를 나타내죠. 정원에 있었어. 동사를 꾸며주죠. 그럼 이거는 부사구가 되겠죠. 장소랑 시간은 그래서 부사구예요. 동사를 꾸며주거든요. 말을 그냥 맞춰보면은 부사랑 부사구와 그 장소 시간의 부사구가 동사와 말이 맞아 들어가요. 그렇게 맞춰보면서 언어적인 감각을 키우면은 문법이 많이 어렵진 않은데 그 감각을 키우는 과정에 사실상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까지 많은 학생들이 가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The boy from Korea is my friend. The boy 한 명의 그 소년이 있습니다. 명사입니다. 품사는 명사고요. 문장 성봉상은 주어입니다. 자, 근데 그 소년은 어떤 소년이냐면요. From Korea.
한국에서 온 그 소년입니다. 소년을 설명해주는 말이 한국에서 온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is my friend, 나의 친구이다. 자, is는 주인공이 무엇인지 그 주인공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비동사입니다. 품사로 비동사죠. 그쵸? 품사로 동사죠. 자, 그러면은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며준 게 한국에서 온 두 단어죠. 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온. 그럼 구겠죠. 그렇다고 여기가 주어 동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the bo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리딩이 조금 길어지면은 이렇게 주어 부분이 좀 길어진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동사를 먼저 찾아. 동사 앞에가 싹 다 주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한 중학교 선행학습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학교 공부 따라간다고 하면요. 중학교 한 1학년 2학기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주어가 좀 길어지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동사 is를 쓸 것인지 am, is인지 was, were를 쓸 건지 주어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정확하게 주어가 누구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 수식어구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식어구는 여러분 따로 있잖아요. 주어 따로 수식어구 따로예요. 주어는 이거고요. 수식어구는 이거예요. 문장 성분이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수식어구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수식어구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수식어구와 주어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어는요, 정확히 말하자면 the boy죠. the boy를 보고 is를 결정한 거예요. 시험에 중학교 때 2학년부터 계속 나오는 부분이에요. 진짜 주어를 구분할 줄 아느냐, 진짜 동사를 구별할 줄 아느냐. 영어 시험에서 내신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으로 깔리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부사구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 앞에서 수식어구 이야기를 하면서 부사구를 전명구, 수식어구, 전치사구에서 부사구가 한번 나왔어요. 영화관에 갔다. 토요일에 갔다. 이렇게 장소나 시간은 동사와 말이 연결이 돼요. 그냥 내가 붙여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언어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 부사구라는 거, 장소 시간이 부사구라는 거 아까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 한번 다시 볼게요. 문장에 보시면 I saw a girl waiting at the gate yesterday가 있는데 나는 문장의 주인공 은는이가가 붙는 주어고요. 주인공이 한 동작은요. 보았다 라는 동작, 움직임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고 본 대상이 있어요. 보다라는 동작이 일어난 대상, 누구를 향해 있었는지 a girl, 한 명의 소녀를 보았다. 을을 목적어죠. 자, 근데 그 내가 본 한 명의 소녀는요. waiting at the gate.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소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아니면서 단어 여러 개가 만나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용사 구에 해당합니다. 근데 yesterday, 어제라는 시간을 나타내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구가 아니고요. yesterday는 한 개 단어잖아요. 그럼 구가 아니에요. 그냥 단어예요. 그래서 나는 어제 보았다. 이거는 그냥 부사예요. 구가 아니에요.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I saw a girl waiting at the gate at school. 자, 나는 보았다. 주인공 동작이죠. 그리고 한 명의 소녀를 동작의 대상, 목적어이고요. 근데 어떤 소녀냐면은 waiting at the gate.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소녀. 명사를 꾸며주네요. 그럼 형용사 구에 해당하겠네요.
근데 어디서 소녀가 기다렸냐면요. at school. school은 명사, 이름이고요. 명사 앞에 학교에 라고 쓰여서 명사의 장소나 위치를 선명하게 해주는 것을 전치사라고 말을 합니다. 전명구 나왔네요, 여러분. at school 이 부분은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고요. 그쵸? 그리고 학교에서 보았어요. 나는 학교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소녀를 보았다. 학교에서 본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걸 본 거고요. 자, 학교에서는 보았다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면 우리 부사였죠. 근데 단어 두 개가 모여있죠. 부사구입니다. 자, 그리고 at school, at은 전치사 preposition이었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전치사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t school 이 부분은 so라는 동사를 꾸며줍니다.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던지 아니면 영상을 잠깐 멈춰 놓으시고 내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을 저는 꼭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밑에를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와 명사가 만난 구구, 수식어구고 전치사구고 제가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 쓴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구는 형용사구, 동사를 꾸며줄 때 우리 부사구라고 역할을 했고요. 그 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앞에 위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어제는 단어 하나예요. 그럼 품사예요. 구가 아니에요. 품사는 단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어제 보았어. 어제 봤잖아요, 이 소녀. 그쵸? 그럼 어제 봤어. 동사를 꾸며주니까 이 어제라는 단어는요, 부사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을요, 부사라고 보는 거는요, 여러분, 품사죠. 그쵸? 근데요, 문장 성분으로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나눠야 되겠죠? 문장 성분으로 보자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수식어구 이 6개가 품사거든요. 그 중에서 답을 찾으라고 해요. 그러면 과연 얘는 뭘까요? 나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소녀를 어제 봤어. 어제 내가 한 일이 뭐였죠?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 명의 소녀를 본 거죠. 이 문장 전체가요, 바로 내가 어제 했던 일입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어구가요,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yesterday는 품사는 부사인 동시에요. 수식어구죠. 품사는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은요, 수식어구예요. 둘이 다른 개념입니다. 품사를 부사라고 정의 내린 이유는 동사를 꾸며줬고요. 문장 성분을 수식어구라고 할 때 이야기는 이 문장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수식어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yesterday가 주어예요? 아니에요. 주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 동사예요? 아니에요. so가 동사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목적어예요? 아니죠. 한 명의 소녀를 보았다. 르는 a girl이죠. 이게 바로 목적어죠. 그러면 주격보어? 아니죠. 이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 목적격보어, 한 명의 소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목적어, 한 명의 소녀에 대한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에요. 자, 여기만 볼게요. 한 명의 소녀가 뭘 하고 있었죠? 대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던 게 소녀고요. 소녀가 했던 행동이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영어가 참 수학하고 다른 점이, 수학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해요. 어렵긴 하지만 공식이 있고 도출해낼 수 있는 답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조금 더 좀 감각이 좀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윤곽이 좀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원에서 제가 일을 하는 원이 수학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보통 보면은 영어보다는 수학이 더 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럴 때마다 내가 좀 더 이 친구들이 영어를 편하게 느끼도록 도와줘야지 많은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학교 공부 시험에 쫓기는 내신반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이 언어적으로 다가오게 해줄 그럴 여유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럴 때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단순히 성적만 올리게 하고 하는 그런 선생님은 저는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여유가 없을 때, 영어를 좀 더 사랑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진짜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시간이 없을 때, 교육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에요. 자, 그래도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쌓아가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수업이 끝났고요. 이제 전체적인 개념 정리해 볼게요. 절이라는 거는 주어 동사 나는 간다, 나는 말한다, 나는 공부한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걸 문장이라고 하고 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절. 자, 명사는 형용사를 꾸며준다. 형용사가 꾸며주는 게 명사이다. 그리고 부사는 같은 부사 꾸며주고요. 형용사가 꾸며주고요. 동사 꾸며주고요. 문장 전체 꾸며주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진짜 부사는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문법이 이렇게 좀 흘러가는 개념들이 많이 나올 때도 이 개념들을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예요.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문법을 왜 암기를 자꾸 시키려고 하냐. 문법은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제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 말을 한 번 듣고 이제 학습 방법을 내가 말을 하는 대로 이렇게 학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습 방법을 티칭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교육자가 아니에요. 저는 학부모님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 현장에 있지 않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강사로서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내가 좀 더 알아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서, 학생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항상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언어의 영역이 있어요. 끝이 없을 정도예요.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꼼꼼하게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모르는,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을 무시한다거나 어떻게 저런 것도 몰라? 라고 절대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공부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열심히 공부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품사와 이런 성분 특징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초 문법부터 세세하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명사 파트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초등학교 문법에서도 가장 기초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단원들입니다. 여러분 학습을 언제나 응원하고요. 어려워 보여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